말은 AI를 외치고 있는데 돈은 아직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은 언어에만 있고 자본에 대한 실제적인 배치는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미래를 만든다는 영역일수록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이 낮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AI 혁신의 핵심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미국의 대형 금융사죠. 이 JP 모건에서 패밀리 오피스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었던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쭉 듣다가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정보들이 좀 많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AI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뭐 전력주나 뭐 반도체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관련을 해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인사이트가 꽤 많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이 패밀리 오피스가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패밀리 오피스란 이 초고액 자산가 가문을 위해서 설립이 된 이 전담 자산 운영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그냥 엄청 부자 가문이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 같은 거죠. 근데 이 또 패밀리 오피스는 일반적인 자산 운용사랑은 조금은 달라요. 왜냐면 이 패밀리 오피스는 이 투자 관리나 뭐 세무 전략이나 아니면 상속이나 뭐 승계 같은 것들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 사무 투자, 그리고 벤처 투자까지 이 모든 자산 전략들을 한 가문 중심으로 좀 장기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미국에서 이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면요, 그 운용 자산이 최소 뭐 수천억 원에서 뭐 수조 원 규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투자 기간도 보면은요, 이 분기 단위로 그 단기성이 강한 투자를 하지 않고요, 굉장히 좀 긴 장기 투자 관점의 접근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맞물리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패밀리 오피스라는 애들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뭐 AI나 암호화폐, 이것과 관련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라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바로 이 패밀리 오피스 자금들의 특성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밀리 오피스들의 자금은요, 단기 수익에 쫓기지 않고요, 또 가문이 이끄는 투자사이기 때문에 막 10년 단위 이상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AI나 이 암호화폐 같은 이런 메가 트렌드에 베팅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들은요, 한 가문의 자산을 전담 관리하기 위해서 그 설립된 투자 조직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요, 이 세대 간의 그 세대에 거친 부의 이전까지 고려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을 지닌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혹은 지금은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뭐 5년,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테마다. 이런 곳에 좀 잘 맞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헤드라인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이 AI의 잠재력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한다. 하지만 이 패밀리 오피스의 핵심 노출은 거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요약을 해보면, 왼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지금 65%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 또는 향후에 AI 투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 패밀리 오피스의 총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65%면 그래도 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지만 혁신을 이끄는 핵심 분야에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고객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마저도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자금들이 AI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현실을 뜯어보니까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보면요, 지금 벤처 캐피탈이나 뭐 그로스 에quity AI 관련 노출 고객 비율로 봤을 때 43%, 그리고 그들의 평균 AI 포트폴리오 비중은 3.3%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이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도 보면요, 이 AI 관련 노출 고객 비율이 21%, 그리고 평균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은요 0.7%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 말은 AI를 외치고 있는데 돈은 아직 아니다 라는 거죠. 왜냐면 65%는 AI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VC나 뭐 성장주 비중은 평균 3.3%, 그리고 인프라의 비중은 고작 0.7%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은 언어에만 있고 자본에 대한 실제적인 배치는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미래를 만든다는 영역일수록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이 낮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AI 혁신의 핵심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은 이 데이터 센터나 전력이나 네트워크, 뭐 반도체, 그리고 블록체인, 이러한 분야들이 AI의 핵심 분야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영역들 모두 다 이 패밀리 오피스, 즉 미국의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보니까 사실상 거의 무시받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투자자적 관점으로 보면 그 틈새 시장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자료에서 보여주는 숫자만 보게 되면요, 이 AI가 미래 먹거리 시장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제가 자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AI가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테마였다면 이미 패밀리 오피스나 뭐 기관이나 그리고 장기적인 자본들이 이미 두 자리 숫자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현실을 뜯어보니까 관심은 있는데 실행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즘 AI는 과열이 되었다, 이미 반영될 건 다 반영됐다 라는 말은 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AI는 아직도 저평가된 테마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패밀리 오피스의 자금의 특징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일단 굉장히 느려요.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또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다 하나인 거예요. 지금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단계일 뿐이고 이 본격적인 투자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진짜 거대 자본들의 이동은 이 다음 국면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I는요, 결코 혼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 AI의 인프라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데이터 센터나 전력, 반도체, 네트워크, 블록체인, 이 모든 것이 받쳐줘야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패밀리 오피스의 투자 자금이 아직도 3.3%, 0.7%에 머문다는 뜻은 이 AI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바닥 인프라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지어보자면요, 이 AI의 잠재력은 인정을 하지만 이 실제 자본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말을 먼저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돈은 이제 막 투자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 있죠? 이제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 지금 보니까 우리들은 빨리 이걸 캐치하고 다 AI나 뭐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이 거대 자금들은 아직까지 관망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적어서 그런 걸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아무 결단도 못 내리는 구간이라는 평가예요. 보면은 헤드라인에 현재 포트폴리오 포지셔닝과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리스크라는 건데요. 보시면 이 글로벌 기준으로 탑 5 거시적 리스크가 뭐냐는 거예요. 자, 첫째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입니다. 64%죠. 그리고 금리입니다. 61%, 그리고 경제 성장이 59%,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58%,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 정책 및 관세가 55%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숫자가 팩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표의 핵심은 리스크가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수의 리스크가 동시에 전부 다 높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모든 항목이 거의 다 뭐 60%에 임박하는 범위잖아요. 이 특정 리스크 하나가 팍 튀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리스크가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시장은요, 뭐 하나를 특정 잡아서 이게 문제야 라고 단정하고 있지 않고 그냥 모든 게 다 문제인 것 같라고 느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기관이나 패밀리 오피스들의 공통적인 행동은 하나입니다. 바로 보수적인 포지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결정할 수가 없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주식시장의 위기들을 살펴보면요, 보통 한 가지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나타났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나 뭐 2020년에 있었던 팬데믹 때처럼요. 그냥 그때는 리스크가 분명하게 나타났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지정학이나 금리, 뭐 성장, 인플레이션, 관세,
이것들을 다 합쳐서요. 그냥 모두 다 동시에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 자본들은요. 현재 확신을 갖고 베팅을 하지 않고 그냥 대기 상태로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이 AI나 크립토 성장 자산에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건 일단 AI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보니까 이 거시적인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자본 배치는 계속해서 미루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이 상황은요. 부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연, 즉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요. 항상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째로는 뉴스는 계속 악재를 쏟아붓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내러티브는 점점 더 부정적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바로 스마트머니가 조용히 본인들의 포지션을 쌓아가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리스크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이 가격의 프리미엄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시장이 막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고 그냥 몸살이고 이러고 있을 때는 모두가 확신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런 확신도 없고 그리고 자산도 싸고 이럴 때는요, 이 스마트 머니들은 서서히 자본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둔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결국 다들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헤드라인을 보면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금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 28%에 불과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왼쪽을 보면요. 현재 20%가 말해주고 있는 건 전 세계 고객 중에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1순위 리스크로 뽑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요. 금, 그러니까 골드에 조금이라고 투자하고 있는 고객의 비율이 28%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요. 포트폴리오 내 금의 평균 비중이 0.9%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실제로 금을 보유한 사람은 28%, 그리고 평균적인 비중을 봤을 때 고작 0.9%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과 돈을 실제로 옮겨 놓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리스크라는 게 그냥 말로만 소비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뉴스에 맨날 등장하고 설문에서는 항상 이 상위에 랭크해 있는데 보니까 실제 자본 배치는 1%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진짜 위기라고 확신하지는 못하는 상태다라고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이 금조차 이 정도면요. 다른 자산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안전 자산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교과서적인 대응 자산인데 이 평균 비중이 0.9%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AI나 뭐 크립토나 블록체인 이더리움 같은 이런 미래 인프라 자산은 아직 자본 배치 이전 단계에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들은요 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AI나 크립토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지연, 즉 딜레이를 계속해서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들 있죠. 이것들이 하나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AI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비중은 미미하다는 거. 그리고 거시적인 리스크가 크다고 말하지만 방어 자산의 비중도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거. 그리고 시장은 불안해 보이지만 자본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시장은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를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라기보다는 망설임의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